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이후에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과 특검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명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유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공판이라기보다는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근데 곽 전 의원은 준비 기일이니까 자기가 안 나와도 되는데 네. 나와서 억울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호소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공판 준비기라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이 쟁점이 다소 복잡하고 이게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재량으로 준비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서 정식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입증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증인들을 상호간에 좀 부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비교적 절차와 관련된 기술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기도 하고 무죄 항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비교적 그 재판부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좀 장황하게 본인의 입장을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50억 클럽이라고 지목되는 대상자 중에 비교적 그 자금 흐름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재판부를 좀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자금 수령이 정당하다는 그 근거를 반대로 내지 못하는 이상 좀 불리한 국면에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아들까지도 재판정에 좀 출석을 해서 이 재판 예.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 곽상도 전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 나를 구속시킬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네. 집어넣은 것들 중에서 공소장에는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데 없는 게 있다. 예를 네. 들면 뭐 내가 이렇게 힘을 써갖고 이렇게 바꿔줬다든가 아니면 서초동 식당에서 만났고 이제 일이 잘 풀리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나한테 좀 주시오라고 돈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게 구속영장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 당시에 적시됐던 사실관계를 좀 하나하나 뭐 밑에서 몇째 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예. 재판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됐던 사실관계가 정작 공소장에서는 많이 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뇌물 내지는 알선수재의 행위 태양이 공백 상태로 남았다. 내가 그렇다면 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가 항변을 했는데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라는 건 어떤 수사 과정 중에 마침표가 아니라 그 중간 점검 과정 중에 법원의 허가를 득해서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단계에서 적시가 되는 예. 서류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라고 해서 공소 유지에 어떤 저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큰 틀에서는 공소장에서도 처음에는 알선 수재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그것이 기각되자 알선 수재에 더하기 뇌물, 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더해져서 영장이 발부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아주 주요한 사실관계로 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좀 열려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10일이죠. 네. 취재 기자들한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옥중 서신에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은 아무런 관련성도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채로 억지 춘향격으로 나를 기소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마 본인이 정치적인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을 피고인이 사실 언론에 보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런 행동이 재판부에 좀 불이익하게 비칠까 봐 좀 저어하는 행동이기도 한데 예. 일단 대선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나는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희생양이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쭉 지금까지 곽상도 전 의원이 주장했던 공소 사실이 매우 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을 검사가 진다고는 해도 피고인으로서도 납득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50억 세금을 떼고 25억 원을 본인은 아들이 본인 모르게 수령했고 그거는 정당한 대가였다. 뭐 산재를 당하기도 했고 열심히 일한 어떤 퇴직금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상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논리적인 허약점이 너무 많아서 이 정치적인 의도나 이게 정당한 대가라는 것 이외의 어떤 항변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청탁을 하거나 그걸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연루가 돼서 좀 기소가 돼 있는데 이 재판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오늘 여기 준비길에 나온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재판이 2개가 진행된다고 예. 보시면 되는데요. 김만배 씨는 이른바 대장동 사인방과 관련해서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이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해한 부분이 없는지와 관련해서는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최근까지 14차례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것과 별개로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에도 추가 기소된 게 김만배, 남욱 씨인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의 법인 돈을 뇌물 성격으로 뺏어준 부분은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다라는 네. 법적 평가를 받아서 횡령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자금을 줬는데 이 시기가 곽상도 전 의원이 총선을 치르기 거의 직전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이게 변호사 업무를 맡기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위임장이랄지 변론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 3명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김만배 네. 씨는 오늘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했지만 남욱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대장동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재판 말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라고 하는 문제인데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그 사건이 있고 예.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사건이 있어요. 예. 둘 다 하면 돼요. 이거 뭐 걱정입니까?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특검에서 하기가 불편하면 특검 2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특별검사라는 것은 이제 검찰 수사가 워낙 엉터리니까 특검이라도 해보자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면 뭐하러 사퇴하라고 하겠습니까?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양당이 워낙 차이가 있다면 검찰이 나서서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거죠.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똑바로 하도록 하라. 그럼 검찰이 똑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럼 뭔가 좀 묘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아무튼 다 묶어갖고 뭐든지 할 걸 다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두 의견을 맞춰야 될까요? 예, 상호간에 뭐 특검이랑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동상이몽이고 서로 칼끝을 향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평행선을 달리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건 이재명 게이트다. 최종 결제 라인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누락이 되고 삭제가 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유해서 올라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비리 사실이 드러날 거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예. 민주당 측에서는 이 특검법을 발의한 부분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 2011년도에 대검 중수 이과장일 당시에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실제로 대장동에 1,000억 원대의 대출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대가로 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수수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왜 봐주기를 했느냐. 혹시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인으로 선임됐기 때문인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플러스 연희동 자택 그 윤석열 당선인의 아버지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주는 과정 중에서 뭐 양도세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그 균형을 맞추는 대가를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어서 사실상 이 좁은 이 협치가 이뤄지지는 이 협의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보이고 설사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가 90일 특검 진행된 그 90일 내에 수사 결과물을 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워 보이고 5월 10일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에는 소추권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일단 못 믿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비롯해서 뭔가 검찰이 확실한 걸 뭘 보여줘야겠다라고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네. 아무개 정당을 밉시다. 아무개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하고 뭐 이념적인 딱지를 네. 자꾸 붙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있는데 또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얘기해도 무죄가 될 만한 사안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간첩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 조치가 들어간 건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무죄 취지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어떤 판시는 사실 그 전례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예전에 박문진 이사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을 예, 했었습니다. 이제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명예훼손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게 사실이든 허위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다, 뭐 빨갱이다 등등의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실적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의견과 가치평가의 영역이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라는 직분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퍼블릭 피규어라고 해서 이 공적 인물에 대한 어떤 여론의 자유는 좀 더 크게 보장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상에서 어떤 그 대통령을 비교적 부적절하게 지칭했다라고 해서 바로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시가 다시 한번 확인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구조적인 문제 하나만 네. 끝으로 더 물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아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때야말로 검찰이 완전히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다가 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죠.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안 나옵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었죠. 검찰총장 예. 직분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정말 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검찰 조직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위상,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정말 그야말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사정기관을 없애는 대신에 검찰에 또 인사 검증 기능을 준다든지 하는 게 다 검찰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검사들 사이에서도 최근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정치권으로 갔을 당시에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고 그 당시에 박철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장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최근에도 이 검찰 내부에서 자체 점검을 해보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의 엄정 중립을 정말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 논의가 촉발돼야 되고 시작돼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이라 아마 검찰 내부에서 중론이 좀 모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